네, 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정도를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부터 함께 할게요. 자, 오늘 MTNW 어드바이저 나인원 위원님, 김충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지만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미국의 연준 목소리, 예상했던 대로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충격으로 다가왔을까? 자, 남은 하반기 우리 증시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나인원 의원님, 네. 예상했던 0.75%의 금리 인상이었고 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도 다 강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는데 네. 왜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시장을 좀 봤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그리고 3시 정도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00포인트 정도가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었어요. 그 뒤로 좀 횡보세를 보여주며 다시 상승을 보여줬고 그 뒤로 이제 발언이 좀 나왔었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기준금리의 어떤 끝일까 싶은 기대감 자체가 아예 와해가 돼버린 거죠.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올 연말에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예측했었던 최종적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최악의 경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참 고무적인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사태의 어떤 심각성을 어느 정도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역시 자연스럽게 기준금리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환율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정말 좀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1,400원대. 이런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찌 본다면 지금도 상당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가적으로 좀 외환당국에서 나왔던 게 1,500원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올 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200원대다 보니까 설마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13년 만에 1,400원대 돌파를 했고요. 방금 전에 또 한 가지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32년 만에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딱히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전혀 다른 행위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일본의 국채 매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좀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대류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는데 오늘자로 시작으로 어제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고 일본은 오늘서부터 지금 현재서부터 외환 시장에 직접적인 정부 차원의 개입을 함으로써 상당히 좀 리스키한 어떤 상황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확정적으로 금리 역전 상황입니다. 자,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원의 자금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맡겨놨을 때 얻게 되는 이자와 미국에 맡겨놨을 때 얻게 되는 이자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주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옮겨가겠죠. 오늘 현물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던 코스피 200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수익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또 환차익을 남길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헤지펀드라든지 IB, 즉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고 미국, 즉 다른 어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국채를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달러를 사들고 또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또 나름 어떤 스와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스와프 이야기하니까는 미국과 스와프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냥 국민연금의 돈과 정부의 돈과 지금 맞교환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시중에 지금 어찌 본다면 이 상황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아무렇지 않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기준금리 지금 인상폭도 지금 2번 정도 남았어요. 금통위가 2번 정도 남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2번 정도 울트라 스텝을 해야 됩니다. 즉 1%포인트씩 2번 연속으로 인상을 해야지 그나마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간격차가 0.5%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리스키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어찌 본다라면 피곤함을 느낄 수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못 드린 것 같지만 개별 테마주라든지 어떤 재료주들은 충분히 수급이 쏠리고 그 나름의 어떤 파동과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섹터를 분석하고 어떤 거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단기 매매 또는 스윙 이것은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좋은 수익, 좋은 결과를 꾸준하게 내어줄 수 있으니 보다 조금 심층적으로 어떤 종목 분석이라든지 어떤 뉴스 계속적으로 좀 수집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 내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것은 이 달러 자금의 이탈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대형주 중심으로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지만 이들 종목은 좀 암울하네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충성 위원님 공감하세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우려했던 FOMC가 뭐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뭐 75bp 인상하고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죠. 뭐 파월 의장이 뭐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요. 뭐 공격적인 긴축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11월에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은 쉬고 11월 달에도 75bp 인상. 12월 특히 이제 연말에 가야 뭐 50bp로 이제 살짝 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말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요 25bp만 올리더라도 이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서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100bp 올리는 부분들 이 부분 가지고서 우리가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면 50bp 올리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렇게 참 인식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우습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자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예상대로라면은 연말에야 가야 시장에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네, FOMC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도 분명히 저점을 잡고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나타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동안 우리 시장에 이 FOMC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또 상당한 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했겠습니까?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좀 이제 개선을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아울러 보면은 연준의 그 향후 경제 전망을 보니까요 경제 네. 성장률은 크게 낮아지고 또 실업률이라든지 물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분명히 뭐 경기 침체, 뭐 경착륙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것 이게 실제로라면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경제 박사들이 아닙니다. 네, 경제 박사가 아니죠. 우리는 단순히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종목을 살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를 또 어디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해 가느냐 이 부분 고민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의 코너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슈죠.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리는 이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슈에 여러분께서 초점을 두고서 이런 혼탁한 시장에서도 좀 기회를 엿보고자 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으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성 위원이 오늘 플러스권의 마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저점을 형성하고 좀 양봉을 형성하면서 네네.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된 부분이 좀 다행이다라는 해석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확히 10시 45분부터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양시장이 지금 내림세가 그려졌고요. 네. 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체감 지수는 나름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도 어느 정도 아랫꼬리 그리고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또 아랫꼬리가 그려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됐다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면 유입된 가격대 그 구간 이게 이제 지켜지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확실성 해소
이걸로 인식하자고요. 아래꼬리 달고 이제 올라온 기술적인 부분들 오늘 확인했고요. 미국에서 금리 결정 이후에 나온 경제 전망을 보면 금리는 계속 올려지고 물가도 올려지고 경제 성장률은 내려지고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상황은 경제 박사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주식 매매로 봤을 때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전략으로 좀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키워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 군 동원령을 처음 발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 이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자, 관련주들, 사실 하루 이틀의 관련주 소식은 아닙니다만 오늘 또 여기서 상한가나 종목 상승이 도출이 됐어요. 나인원 의원님. 네, 정말 이제 지겹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 이제 푸틴 사실상 이제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동원령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아직 그쪽은 아니죠? 아닙니다. 전쟁 시작부터 동원령이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해외 이제 어떤 지원병들도 다 받고 국민들도 그냥 너나 할 거면 남녀노소 다 총을 들고 나갔죠. 네. 사실상 지금 현재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네. 한쪽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 전쟁을 어찌 본다라면 이게 참 이해타산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전쟁을 좀 질질 끌고 가면은 국부는 더 늘어납니다. 왜냐? 천연가스 가격이 인상되고 역시 마찬가지 유가도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천연 광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 희소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역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찌 본다면 이제 건국 이래 최대 부를 축적하고 있다, 국부를 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찌 본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본진을 타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렇게 되었을 시에 상대적으로 전쟁 자체가 규모가 매우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너튜브, 유튜브 같은 데서 여행 블로그 같은 거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 내에서 아주 편안하게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내국 사람들은 별 다른 영향이 없는데 이제 조금 더 전쟁을 좀 심각하게 어찌 보면 좀 확정까지도 하고 또 어제 아마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보신 분들 아마 소이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는데 살짝 뭐 악마의 무기라고 하죠. 이런 무기까지 사용할 정도라면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마 조금 길게 본다라면 내년 봄까지 이 전쟁을 끌고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라면 그 사이에 우리가 기존의 전쟁 관련주라고 일컬었었던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 종목 또는 곡물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특히 이제 곡물 관련주 또는 이제 곡물이 들어가는 어떤 사료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거래대금을 일으켰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하루 평균 100억, 2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유지하던 종목군들이 오늘 작게는 500억, 크게는 약 한 3천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을 일으켰어요. 그중에서 가장 최고가의 어떤 거래대금을 돌파한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곡물주, 사료주 줄줄이 급등. 여기서 어떤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대주산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이요. 대주산업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은 결과 내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방송에서 좀 말씀드릴 것은 동종목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을 상당히 사실상 이제 신고가 거래대금 좀 일으켜 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좀 잡힌 종목을 정말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지 간에 그 구간 내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파동, 그 안에서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니까 이러한 종목은 내일서부터 반드시 관중 좀 넣어두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타 종목군들 많지 않습니까? 곡물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일장 좋은 결과를 내시고 또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충석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게 전쟁과 관련해서 좀 더 단기화됨으로써 사실
지속이 가능한 이슈는 맞기는 합니다만 이 이슈 자체가 좀 클린하지는 않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클린하지 않죠. 네. 근데 네.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또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라 하더라도 뭐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이슈라면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곡물 관련주들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곡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비료라든지 사료주들이죠. 이 곡물 관련주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 기억 속에서 살짝 잊혀져 가기도 한 이 섹터이고 또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쪽 관련 이슈들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속됐었는데 지금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도 지속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알려진 이슈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국 옥수수 수확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뭐 소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 급등,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쌀 2위 생산국이죠.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수입이 지금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고,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식량 안보죠. 네, 안보를 이유로 해서 수출 제한을 계속 좀 나서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40일 가깝게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가더라도 이 폭염, 이 부분 때문에 이 작황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사화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것들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한테는 매매의 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섹터 자체 어찌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이기도 하고, 물론 네. 지금은 많이 지금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이 올랐었던 만큼 피로도도 사실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슈 지속되고 있다는 것,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좀 지겹고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주목하고 있는 특징주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잖아요. 오늘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이요. 네네네, 한일사료입니다. 예,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가 아무래도 이 상한가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일단 차트를 통해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바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낸 바 있는데, 그런데 상한가 나온 자리가요 좀 좋습니다. 뭐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됐어요.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런 그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이고, 또 상한가를 이렇게 나오면서 5일선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또 61선이라든지 이 주요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면은요, 단기적으로나마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전환, 역전, 이런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상승 초입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따라가든 매매를 했다 보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결과, 소위 말해서 좀 물리는 결과를 우리가 많이 얻었었는데, 이렇게 탄력을 나타났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이후에는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만 여러분께서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이 종목도 어찌 보면 여러분께서 상승 초입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살펴볼 만한 이슈와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